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40%가 무증상자로 나타나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방법도 타액을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고양시 화정역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임시 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영하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시민들의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기존엔 고열 등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았지만 지금은 무증상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확진자의 40%가 무증상자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번 선제 검사는 무증상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으로 검사비는 무료이며 개인정보도 휴대전화 외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진료소는 경기도 내 71곳에 설치돼 다음 달 3일까지 운영됩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는 150곳입니다.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주로 설치되며 의정부시는 아예 이동 임시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증상이 있건 증상이 있든 없건 간에 내가 꼭 의심스러운 사람 모든 국민들은 언제든지 9시부터 6시 사이에 오시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 검사 비용은 없이 무료로 그 검사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꼭 검사를 받기 바라겠습니다. 또 검사 방법도 간소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면봉을 코 속 깊이 넣어 검사하는 비인두 도말 PCR 검사법으로 거부감이 높았지만 선제 검사에서는 침을 통한 타액 검사 PCR과 신속 항원 검사 등 두 종의 검사법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비인두 도말 PCR 검사가 정확도가 높지만 타액 검사 PCR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찾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액 검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MP 수압이라고 하는 코에 넣어서 비인두 이렇게 하는 거. 것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일부 연구에서는 거기서 찾지 못한 사람을 타액 검사에서 찾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다만 30분 내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되면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지인 모임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개인적인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극심한 겨울 추위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차림의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릅니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장갑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추위를 막아봅니다. 마스크 사이로는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손도 많이 시리고요. 귀도 많이 시리고 마스크 썼을 때 좀 김도 많이 서리고. 안에 지금 이제 두둑하게 지금 입어갖고 지금 몸체가 지금 많이 불어 있어요. 눈이 그치고 찾아온 영하권 한파. 더 큰 걱정은 코로나 확산입니다. 이렇게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또 전파력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4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확진자 수. 이번 달 12일 1,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면서 불과 한 달 만에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왕성해지는 겨울철과 맞물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냉장고 온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수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20도가 되면은 훨씬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한 2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동식품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운반되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추운 날씨에 산밀, 즉 밀집, 밀폐에 밀접한 실내 공간에 시민들이 모이는 것도 코로나 확산의 이유입니다. 이제 밖에 추우니까 환기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보다는 이제 실내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실내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환기가 안 되는 실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남은 12월은 작년 이맘때보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춥더라도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동부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입원 병원이 없어서 원거리 치료를 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인근에 위치한 포천의료원도 최근 직원 확진으로 환자를 받지 못하면서 환자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최근 의정부 의료원이 입원 병상을 가동해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 코로나19 확진자가 구급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최근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다 의정부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동안 공공의료에 집중하던 의정부 의료원이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나섰습니다. 중증 환자 외 대다수 환자는 퇴원 조치하고 외래 진료도 예약 환자 외에는 모두 중단했습니다. 앞면은 코로나 검사하는 사람들, 입원 환자들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진료나 검진 환자들은 골목으로 뒤편에 후문으로 이용해 주셔서. 의정부 의료원은 지난 3, 4월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다 환자가 줄자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료 병상이 크게 부족해지자 다시 환자를 받게 됐습니다. 입원하셨던 분들 다 생활치료 가시거나 퇴원하시고 일반적인 병원 운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정신과 병동도 그렇고 다른 병원에서는 좀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공병원 의료를 하고 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 환자분들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저희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동안 경기 동북부 지역엔 코로나19 치료 병원이 포천의료원밖에 없었습니다. 치료 병상은 100여 개로 9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병상 여유가 없는 데다 최근 직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곳마저 운영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전수검사하고 그리고 안전이 또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방역도 해야 되고 직원들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접촉자들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코로나 환자 확진자를 지금 못 받는 상태이고. 이 때문에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안성과 이천 등 원거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배정은 환자 상태에 따라 방역 당국이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지만 근거리 배정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동부 지역 환자들은 인근에 치료 병원이 없어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정부 의료원이 다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면서 환자와 지역 보건당국 모두 원거리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저희도 가까운 데 해주면 이송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좋기는 하죠. 의정부 의료원은 현재 35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운영 이틀 만에 60% 이상의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앞으로 간호사 등 의료진이 확보되면 최대 56개 병상을 운영해 지역 환자 수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 병원 병상 가동률은 의정부 의료원의 가세로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80%를 웃돌아 치료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대 기숙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됩니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료 병상이 부족하자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 이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개 동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대와 학생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물론 보상이나 임시 주거 마련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2020년.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코로나19의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봤습니다. 2월에는 신천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이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지는가 하더니 5월에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던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하며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왔네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면접, 그리고 온라인 축제 등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알려진 만큼 거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마스크로 집단 감염을 막은 모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성연관어를 살펴볼까요? 올해 초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였죠. 피해나 걱정 등의 부정 연관어도 보이지만 기부, 안전, 최선 등의 긍정 연관어가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의료진을 응원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렇다면 이번 달 감성 연관어는 어떨까요?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크게 보이고 위기, 고생, 힘들다 등의 부정 연관어는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상황에 조금씩 지쳤는지 긍정 연관어는 26%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우리는 걱정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송년 모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가깝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생했다, 우리 힘내자 이런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조속히 반환하라. 의정부 씨가 올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겁니다. 미반환 미군 기지 3곳 중 캠프 잭슨 기지 한 곳을 돌려받게 됐는데요. 의정부 씨는 이곳에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둔 바 있는데 기지 반환 이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잭슨입니다. 의정부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작년에 병력이 모두 철수해 기지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개발이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조속히 반환하라! 미군 기지 반환 없이는 도시의 미래도 없다. 의정부시는 올해 초부터 국방부 등을 상대로 기지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10년 넘게 발전 종합계획을 세운 우리 의정부시에 그 기능이 다한 미군 부대를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해서 우리의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그래서 정말 의정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환 기지 중에는 의정부 캠프 잭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오랫동안 반환 결정을 기다렸던 시로서는 이제 진심 어린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캠프 잭슨에는 기존의 근린공원 국제 아트센터로 개발 사업을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고, 캠프 잭슨의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은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기지 환경 정화가 급선무인데 막대한 정화 비용을 누가 낼지를 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또 현재 기지 내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국토부가 이를 해제해줘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정부가 최근 주한 미군 기지 12곳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구역도 반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동두천 씨는 환영의 입장을 냈지만 미군 기지를 더 돌려받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이번에 반환받은 곳은 동두천 캠프 모빌 내 파슬 1구역, 5만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한미는 앞서 지난 2016년 소파 회의를 통해 캠프 모빌의 단계별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가 있은 후 4년여 만에 기지를 돌려받게 된 겁니다. 그동안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동두천 신천 수해 예방 사업이 가장 골칫거리였습니다. 신천이 상습 범람 지역이라 주위에 제방을 세워야 하는데 하필 이 위치가 기지 내부였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기지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소파 합동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기지 내 제방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해 문제 때문에 8월 중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동두천시는 캠프 모빌 반환에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동두천시는 이곳에 경기문화재단 북부 사무소를 유치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지금 모빌 반환이 언제 될지 여부가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캠프 KC와 호비 등 활용 가치가 높은 미군기지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두천시는 다른 기지들도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주훈입니다. 경기도는 15일 미군기지 반환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는 성명서에서 경기 북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반환 미군기지를 제대로 개발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반환 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또 나머지 미군기지의 반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5일 파주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며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15일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품을 처음으로 만든 지 16주년을 맞은 날로 이 부지사는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총 900m 구간을 삼보일배로 완주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회견문을 통해 미국의 승인이나 대북 제재의 틀 속에 갇혀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부터 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국제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또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삼보일배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확보 사업을 31개 시군 전역과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6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251곳 중 개선이 완료된 38곳을 제외한 곳에 대해 면적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아파트 등에도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국토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해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 개선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과 동두천, 연천의 대다수 읍면동이 인구 감소로 30년 이내 소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읍면동 위험지수를 보면 연천구는 10곳 중 9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포천은 14곳 중 9곳이, 동두천은 8곳 중 4곳이 30년 이내 소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멸 위험지수는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이며 0.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일본산 방어와 도미,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경기도 지역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과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 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관리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시의 한 음식점은 일본산 방어 등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고 양평군 소재 음식점 한 곳은 유통기한이 2년 가까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각각 조치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